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시작합시다. 책 펼쳐서 8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어. 8페이지. 수투 처음 시작이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극한 뭐 연속 배우고 사실은 다음 함수의 미분법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전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어쨌든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극한을 다룰 건데, 근데 극한을 배우려면 뭐 수렴이라던가 발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해.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책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8페이지의 개념 1번을 한번 보면 x가 화살표 a일 때의 함수의 수렴이라는 말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개념 한번 보면 책에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칠판에다 한번 그려볼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다시 여기 뭐 임의의 곡선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 함수는 y는 fx다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 특정한 지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 잡아보고 이 지점의 x 값을 쌤이 a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자, 그리고 나서 a를 투입했을 때 여기 매칭되는 y 값이 있겠지. 실제로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L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요 좌표가 뭐겠어? 좌표가. 그러니까 좌표라는 거는 x 좌표와 y 좌표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fx지. 그러면 요 점 있잖아, 이 점. 이 점의 좌표는 뭐야? 이 점의 좌표는 여기 x 좌표가 a니까 a가 될 거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누구냐? a를 넣었을 때 L이 산출됐지, 그치? 그럼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좌표는 A, L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배운 함수 개념이라고. 함수는 1대1 대응이잖아. X가 투입되면 Y가 나오잖아, 뭔가가. 그럼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A를 투입했을 때 L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 L이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 함수값이 아니라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거기 처음에 서술되어 있지만 x가 화살표 a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일단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x 화살표 a는 실제로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을 기호로 표현을 한 거야.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좌표는 x는 a라는 얘기인데, 이 기호로 쓰게 되면 x가 a에 가까워질 뿐 a는 아니야.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 괜히 지금 여기 A라고 돼 있으니까 더 헷갈릴 수 있지. 만약에 쌤이 X 화살표 2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 뜻이 뭐냐면 이 X라는 값이 2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1.9999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던가, 혹은 2.000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뭐 하나 잡아줄까? 근데 이것도 아니야. 2.000001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2라는 값에 도달한다는 거지. 오케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이야. 그럴 때 이렇게 가까워질 때 요 fx 있지. 이 fx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는지를 본단 말이야. 어디로 가는지를. 근데 그 정답은 여기 그래프에 있어 지금. 자, 접근하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여기 xa가 있지. 그러면 x가 a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x 값이 요 a라는 지점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럼 여기 fx 라인 보이죠? 만약에 x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서 출발했을 거야. 그럼 x가 이만큼 왔으면 다시 fx는 여기에 도달했겠지. 근데 x가 여기 오면 fx는 또 여기에 도달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계속 가까워진단 말이지. 어떻게? 한없이 적당히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만약에 x가 점점 a에 가까워지면 요 fx 있지, y축이 fx잖아, y가. 그럼 y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y는 점점 가까워져서 요 L 보이지? y축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L이라는 값에.
그럴 때 우리가 이 fx가 가까워지는 걸 조사해 봤더니만 l에 가까워지니까 그렇다면 fx는 l에 가까워지고 이 가까워지고 있는 l을 fx가 l에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는 x가 a로 접근할 때의 함수의 수렴은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 뭐 정확한 얘기는 뒤에 가서 나오지만 지금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여기서도 봤지. x가 2에 가까워질 때는 1.999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2.0000 이쪽 방향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어. 여기서도 보일 거야. a로 가까워질 때는 꼭 이쪽 방향에서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에서도 가까워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가까워지면 또 한 번만 볼까? x가 여기 있었어. x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fx는 여기 있었겠지. 그런데 얘가 조금 더 a에 가까워지면 다시 fx는 여기에 접근하게 될 거고. 그럼 이거 역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x가 a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fx 역시 어느 방향이든 동일하게 l로 접근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만족해야 돼. 이게 사실 우극한과 자극한 개념인데 오늘 다 배울 거야. 근데 지금 그냥 한번 얘기를 했어. 근데 실제 이 그래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하든 결국 이 l이라는 값에 모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x가 a로 접근할 때 fx는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글적으로 보면 수렴은 모인다는 표현이잖아. l 값에 모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자체도 수학적인 표현이야. 읽을 때는 x가 a에 한없이 접근을 할 때 fx는 l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복잡하잖아.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기도 합니다. 리미트. 어디서 봤을 수도 있고 혹은 처음 보는 기호일 수도 있고.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그 대상 함수인 요 fx, 이 fx가 어디로 접근을 하는지 그래프를 이용하든 아니면 대수식에서 직관적으로 관찰을 하든 너희들이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만 만약에 이 식이 지금처럼 l이라는 값에 모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 요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명제를 배웠으면 알겠지, 그치? 필요 충분 요건이 돼. x가 a로 접근을 할 때 fx가 l로 수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녀석을 간단히 이와 같이 표기를 하기로 앞으로 기호를 도입을 할 거야.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접근을 할 때 여기 fx를 놓으면 그 함수 fx, 즉 fx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이 얘기야. 그런데 그게 l로 접근을 했다면 이때 이 l이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수렴값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냐? 자, 혹시 좀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정빈아, 지영아. 일단 지금은 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리미트는 뭐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LIMIT, 그 리미트, 극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거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기호를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개념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예를 한 번만 더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1차 함수는 단순 직선이겠지. 그러면 평면 좌표에다가 다시 쌤이 그래프 간단하게 한 번만 그려볼게. x 플러스 1이니까 뭐 x 절편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 1이니까 대략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여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그리고 나서 쌤이 포인트를 하나 살펴볼게. 여기라고 할게. 간격은 그냥 대충 보고. 여기가 만약에 x는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요걸 한 번만 얘기해줘.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그러면 이게 니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라고. 2,3 좌표이고 저 3은 함수값이라고. 2를 넣었을 때 어디에 대응되니까 3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다루는 거는 극한이거든.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 x가 그렇다면 2로 접근을 하는 거야. 요 화살표가 접근한다는 얘기야. 2에 가까워진다. 그럼 x가 2에 가까워질 때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 있지. 자, 나중을 위해서 fx라고 도입을 할게. 이 얘는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야. 얘는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야. 이미 정답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자, 다시 접근하는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x가 2로 접근을 한다. 좋아. 점점점 이 x라는 값이 2라는 녀석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 그렇다면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존재하는 y 값들이 있지. 그럼 그 y 값들도 여기에서 점점점 얘가 이쪽으로 접근을 할 때 얘 1배는 여기 있고 얘 1배는 여기 있고 얘 1배는 여기 있을 때 점점점 여기에 모이면 결국 이 점들도 이 빨간 점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얘가 2일 때, 그러니까 2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4면 여기는 실제로는 5였겠지. 그리고 만약에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가 2.1이었다면 요 포인트가 2.1이었다면 그럼 여기 넘으면 여기는 사실은 2.1을 넣었으니까 얼마겠냐? 3.1이겠지. 그치? 그러면 2에 점점점 가까워진들 그렇다면 얘는 점점점 3에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사실 3은 아닌 거라고. 가까워질 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3에 가까워진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지, 그치? 그럼 왼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고. 이쪽에서 점점점 x가 2에 가까워져. 한없이.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고 해서 이 녀석 역시 왼쪽에서 접근을 해도 결국 얘도 어디로 접근하는 게 보여? 3으로 접근하는 게 보이지, 그치? 근데 동의해줘. 여기서 접근을 한들 얘는 절대로 이거 잘 생각해. x가 2로 접근한다는 거는 결국 x가 2는 아니야. 그 얘기는 즉슨 여기 이 fx라는 함수값, 즉 y값도 3일까 3은 아닐까? 지금 구조에서 3은 아니겠지. 생각해봐. 만약에 충분히 가까워져도 이 3보다 작은 얘 값은 2.9겠지. 혹은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 얘가 아무리 2에 가까워도 이 녀석은 2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값도 3보다 좀 클 거라고. 한 3.1 정도. 다만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좀 조여진다고. 얘가 조여지니까 여기도 조여지겠지. 그렇다면 이 녀석 역시 2.99999 갈 것이고 얘는 3.00000 하면서 점점점 3에 모일 거라고. 모인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 표현한다? 모이니까 한 곳에. 이 녀석을 수렴한다고 표현한다 이 얘기야. 수렴한다고. 어디로 수렴하냐?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어디로 수렴하냐? 3으로 모이고 있잖아. 3이란 얘기가 아니라 3에 모인다고 지금. 그래서 수렴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fx 화살표 뭐? 3이다. 3으로 간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야. fx는 뭐는 아닙니까? 3은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3은 아니라고. 3에 가까워진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호를 이용해서 또 표현을 하면 이걸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식이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예쁜 기호, 리미트지. 리미트, 극한 기호,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접근을 할 때? x가 2로 접근을 할 때, 얘들아, 우리는 요 대상함수 f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관찰을 해본 결과 어디로 갔습니까? 3으로 갔죠? 3으로. 그럴 때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본 결과 3으로 가더라. 그럴 때 이 fx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3이 바로 수렴값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를 지금 잘 이해해. 뒤에 이거 확실하게 요 컨셉만 잡으면 좀 더 빨리 나갈 거야.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빨리 나가려면 여기 개념이 확실해야 되니까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쌤이 한 번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여기 있는 함수가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가우스 x다. 이렇게 얘기해볼게. 가우스 x다. 가우스 x. 가우스 기호 알지? 가우스 2.3이면 얼마냐? 가우스 2.3이면 2지. 가우스 1.9는 1이지, 그치? 지금 얘기 잘했어.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아니 쌤이 x가 2일 때 요 가우스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를 쉽게 대답할 거야. f2 즉 가우스 함수의 함수가 얼마라고 물으면 2라고 쉽게 대답을 할 거야. 그런데 이 극한 개념을 보면 리미트가 등장했을 때 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지. 2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거 재활용하자. 점점 x가 2에 모이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2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으로 가까워져.
그럼 2.1, 2.01, 2.001, 2.000000001 근데 끝이 없어. 계속 가.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져도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보다 약간 어떤 값이야? 가우스 x. 자, 만약에 그냥 x만 그리면 y는 x 직선이겠지. 그런데 x가 2의 오른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2보다 약간 어떻겠어? 크겠지, 그치? 아무리 2에 가까워져도 큰 건 큰 거라고. 그런데 2보다 약간 큰 값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그렇지, 2가 나오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극한에서는 접근 방향이 하나가 더 있어. 2의 어느 쪽에서 접근한다? 2를 기준으로 2의 왼쪽에서 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2의 왼쪽에서 오면 1.9, 1.99, 1.999, 1.99999 한이 없다. 1.99999 계속 가는데 그래 봐야 2보다는 어때? 작은 거지. 어찌됐든 작은 거지. 그럼 그렇게 된다면 2보다 작은 값에 대한 가우스를 씌우면 얼마가 되겠냐? 1이겠지, 그치? 그러면 결과가 달라. 2라는 녀석에 접근을 했을 때 그 녀석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 이럴 때 우리는 저 fx, 가우스 x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팝업 퀴즈.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좋은 얘기야.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한번 얘기해 본 거야. 그래서 모든 함수가 수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녀석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수렴하지 않을 때는 다시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얘들아 넘어가고 싶은데 쌤이 하나는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얘를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지금 여기 굉장히 시간 쓰고 있으니까 이왕하는 거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줘. 자, gx 함수를 한번 잡아보자. g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니들이 사실 저거 분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럼 약분시키고 나면 x 플러스 1의 1차 함수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함정이 있지, 그치?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정의되지 않는 x가 있어. x가 얼마일 때는 불가능하다, 함수로서. 모든 분수식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얘가 정의되려면 x는 얼마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되지, 그 1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얘가 사실은 원래 정의가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내가 이 함수를 그린다고 치면 전제가 있어. x는 1이 아니라 그랬어. 그렇다면 gx는 x가 1이 아니니까 분모는 0이 아닐 거야.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 함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1 이렇게 합차로 들어갈 거고 이 케이스라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얘 약분이 될 것이고 약분이 된 결과 이 함수는 x 플러스 1이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1차 함수로 볼 수도 있겠지. 물론 전제는 있죠. 분모가 1이 아니다. 원래 분모가 1이 아니다.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gx 함수는 x가 1이 아닐 때 성립하고 있는 1차 함수야. 그렇다면 이 구조 내에서 또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를 그려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 직선과는 다르겠지. x 플러스 1을 원래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 x 플러스 1은 x1에서 정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x1이 원래 정의된다고 치면 얘는 1,2를 지날 거야. 1,2 이렇게 지날 건데 실제로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비워줘야 된다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겨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gx 이 분수 함수는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2에서 끊겨 있는 1차 함수 구조를 가지게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해볼게. 얘들아, gx, g1을 내가 물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야? 1일 때 gx의 함수값이 얼마냐? 1일 때 함수값이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논리 모순이지, 그치? gx 함수는 얼마에서 정의가 안 됐어? 1은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정의가 안 됐잖아, 1에서는. 그렇다면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gx는 1에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에 대한 함수값은 없다가 되거든.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야. 그런데 이 얘기를 비틀어서 1,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리미트, 자 방금 배운 기호 리미트 x가 1로 접근을 할 때 이 gx의 극한값을 묻는 거라면 이 극한에 대한 극한값을 묻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x가 1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x가 1은 아니란 얘기야. x가 1은 아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접근을 할 때는 x가 1일 필요는 없으니까 1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혹은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다시 이 x 플러스 1 그래프를 따라서 x가 1로 접근을 할 때 y는 다시 이렇게 접근을 할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1로 접근을 할 거야. 그러면 어디에 점점점 모이냐? 2에 모이지, 그치? 2가 존재할 필요는 없어. 우리도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결국 2에 모이고 있으니까 리미트라는 얘기는 gx가 어디에 모이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2에 모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gx는 뭐를 가진다? 2라는 수렴값을 가지게 된다고. 저 수렴값이 gx 함수의 극한값이 되는 거라고. 여기가 채워져 있어도 좋습니다. 극한에서는. 근데 극한에서는 여기가 비어져 있어도 상관없다고. 극한은 그러니까 목적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는 없잖아, 얘들아. 존재하지 않잖아, 실제로는. 근데 나의 목적지가 거기면 그것은 극한값은 될 수 있다는 거야. 극한값이 그 지점의 존재성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러한 함수는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있습니다. 그 극한값을 수렴값이라고 얘기해. 됐어? 오, 쌤이 생각했을 때 매우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문제 풀기 전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쭉 간다. 정빈아, 지영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꼭 해야 돼. 내용상이 안 될 거 있으면 오늘 수업 목표가 니를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 자, 뭐 어찌됐든 많이 봤던 기호일 수 있겠어. 자, 이와 같은 기호가 개념으로 등장하지. X, 화살표, 팔자 누워놓은 거. 자, 이 기호가 무한대 기호야. 무한대 기호, 인피니트 기호가 되는 거지. 자, 이 기호의 뜻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읽을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읽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 x라는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야.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커진다. x가 점점점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 그 비교를 해보면 x가 a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x가 a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a라는 특정한 숫자 또는 지점을 향해서 x가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x 화살표 무한대라고 적으면 x 값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점. 지금도 커지고 있어. 끝이 없어. 엄청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진다고. 계속. 자, 그럴 때 우리가 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읽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x가 특정한 지점으로 접근할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관찰해서 어디로 접근을 하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금은 x가 특정한 값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야. 이 경우 x가 양의 무한대로 점점점 커질 때 fx가 어디로 접근하는지를 역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바로 얘기할게. 요때는 x가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숫자로 예를 들자면 100만, 1000만, 1억, 1조 이렇게 커지는 거고 그런데 x가 어디로 커질 수도 있는 거냐면 자, 무한대 기호는 똑같이 적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버리면 수직선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때는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커진다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 fx라는 함수가 역시 어디로 가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왜냐면 챕터 제목이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래서 x가 특정한 지점으로 한없이 접근을 하던 x가 혹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든 그때 이 함수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자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럼 그에 따른 결론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개념 2번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니들이 이걸 관찰을 해봤어. 자, 기호로 적어봅시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즉 한없이 커진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 기호 똑같이 적어주면 돼. 그래서 그때 fx를 여기다 놓으면 뜻이 x가 점점점 커질 때 fx는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하라는 거야. 근데 니들이 그걸 찾아봤더니만 만약에 fx가 알파라는 지점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니들이 또 조사를 해봤더니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 혹은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질 때 그때 마찬가지로 이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해보라는 기호고 관찰을 해봤더니만 베타로 간다면 그렇다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베타 지점으로 뭐 한다고 얘기한다? 뭐 한다고 얘기해? 좋아. 리미트 x는 발산을 하는 거야 지금. x는 발산하는 게 맞아. x는 점점 더 커지니까 이걸 발산한다고 표현을 하거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하는 게 맞아. 그런데 보세요. 지영아. 여기에 있는 이 식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fx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라는 거야. fx가. 근데 쌤이 지금 이렇게 적었지. fx가 얼마로 갔어 지금.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얘기해 줘야지. x가 a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은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야. fx가 l로 뭐 한다고 표현했어? 아까 내가 모인다라고 얘기했잖아. fx가 l로 뭐 한다? 수렴한다. 수학에서 모인다 없어 보이잖아. 수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야. 리미트 x는 발산하는 게 맞아. 그래, x는 발산했어. 근데 이 식의 의미는 fx가 뭐가 되느냐 이 얘기야. fx가 어디로 갔어 지금? 알파라는 지점으로 일단 갔지, 그치? 그렇다면 fx는 뭐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 역시. 알파라는 지점으로 그렇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모른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리미트 x는 음의 무한대로 간 거야 지금. 얘들아,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수만 가지, 아니 무한히 많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x가 음의 무한대로 역시 발산을 하게 될 때 fx는 베타 지점으로 뭐 했다? 그렇지, 수렴을 했다는 거야 지금. 수렴을. 예를 들어 볼게. 자, 이 함수 모른다 그러면 사기꾼이야. fx는 쌤이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자, 배웠죠?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지, 그지? 자, 그럼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그림을 한번 쌤이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x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지금. 분수함수는 점근선 들어봤지, 그지? 이 녀석 x축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지, 그치? 이 녀석 y축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지, 그치? 좋아. 분수함수 아니까. 그럼 쌤이 여기다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볼게. 리미트 이 함수 이름이 -x 얘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어. 자, x가 무한으로 갔다는 얘기는 x 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라고. 한없이. 오케이? 그럴 때 쌤이 여기다가 fx를 놓았어. 그러면 이들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x가 점점점 커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고. 관찰을. x가 점점점 커질 때. 쉬운 거니까 얘들아 직관적으로 관찰합시다. x가 점점점 커진다 그랬지. 좋아. 그럼 내가 처음에 x가 여기 나왔어. 그럼 재미삼아 여기를 한번 쌤이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번분수지. 그러면 여기는 y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야. 좀 더 써서 x가 점점점 커진다라고 했지. 한 이쯤으로 보낼게. 여기서 커진다는 얘기는 수직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럼 이쯤에 왔어. 쌤은 그냥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를 3이라고 하면 여기 함수에 들어가는 함수값은 3분의 1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런데 이 정도 가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 그래프는 계속 접근을 할 거고 나는 이 x라는 값을 무한히 키울 거라고.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얘기해줘. 얘가 2였고 그 다음 3분의 1이었고 여기로 접근하게 되면 더 작아질 거야. 더 멀어지면 y값은 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지. 근데 이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는 못해. 그렇다면 이 y값도 직관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야.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렇지.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근데 절대 0에 도달하지 못하겠지. 근데 상관없다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지. 극한이라는 것은 가까워질 때 내가 가까워지고자 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얘기하라는 얘기야. 근데 잘 얘기했네. x가 점점점 커지면 y 값은 점점점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까워진다. 어디? 0을 목표로 해서 가까워진다는 거야. 정말 이해돼? 네. 오케이. 니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서 피드백 해주면 빨리 나갈게. 점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 극한 기호는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말하라는 거거든. 그럼 대답해야지. 얼마가 되겠어 이게? 그렇지. 0이 된다고. 근데 이 녀석은 숫자이자 값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극한에 대한 값이니까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수렴을 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해도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얘들이 얘기하는 무한으로 갈 때 fx가 수렴하는 예 중에 하나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관찰을 해야 돼. 결국은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이 부분 한 번만 봅시다. 리미트 x가 어디로 쏠 수도 있냐면 음의 무한대로 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야. 딱 두 가지만 있어. 오른쪽으로 한없이 커지든가 왼쪽으로 한없이 그 절대값이 커지던가. 실제로 음의 무한은 숫자로 보면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근데 무한의 개념으로서는 음의 절대값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음의 무한으로 가니까 이 그래프는 상관이 없어 이제. x가 대략 찍어. 이쯤에 있었어. 그럼 여기 뭘 넣으면 좋아. 뭐가 나왔겠지. 근데 더 왼쪽으로 간다고. 그럼 또 0이 있을 때는 얘가 됐다가 y값이 0이 있을 때는 얘가 됐을 거야. 근데 무한을 우리가 어떻게 그립니까?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그럼 그래프는 점점점 x축에 역시 접근을 할 거고, 그러면 얘는 음의 무한으로 x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계속 갈 거라고. 그럼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y값은 점점점 어디로 접근을 해? 원점으로 접근을 하죠. 그럼 fx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이때 녀석도 0으로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0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내가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어. 잘 봐. 내가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웠어. 가우스를. 얼마일까? 이거. 자, 얘기할게. 대신 두 번째가 얘기 잘해줘.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랬지. 그럼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 그럼 y값은 점점 이렇게 내려와. 근데 내려오는데 x축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니들이 0이라고 처음에 대답했던 거거든. 근데 보세요. 실제로 얘는 절대로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0은 아니야. 실제로 x축에 어디서 접근하냐면 위쪽에서 접근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이 값은 0에 가까워질 때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사실은 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y값 점이 x축보다 위에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0.1, 0.01, 0.0000001 이러면서 가까워진다고. 그러면 엄연히 이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는 양수냐 음수냐? 그렇지. 그럼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하면 저 안에 있는 값은 0.1이라고. 그럼 가우스 0.1은 얼마겠어? 0.2, 그렇지. 0.1을 넘지 못하는 최대 점수니까 0일 거라고. 반면에 생각해서 대답 좀 해봐, 이 사람들아.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랬지. 그럼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이쪽 방향으로 뻗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뻗어갈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찌됐든 얘들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인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엄연히 원점보다 어디에서 가까워져? 그래프상에서 밑에서 올라가고 있지. 여기 y가 음수 아닙니까? 여기 음수 아닙니까? 여기 음수 아닙니까? 아무리 가까워져도 어찌됐든 음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 얼마? 고마워.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0.1의 가우스를 씌운 거랑 동일한 결과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때 값은 극비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얘들아 특정한 지점에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미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좋습니다. 얘들아 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 뒤로 다시 넘어갈게. 쌤이 사실 이거를 다 뭉쳐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너희들은 좀 자세하게 하라는 말씀이 되셔서 쌤이 일일이 책 따라서 개념 하나씩 짚고 있으니까 좀 지겨워도 힘들어도
잘 듣고 애매한 지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얘기를 해주면 원래 여기서 등장하는 고교 과정에서 등장하는 함수의 극한 자체가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이거 정의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수학은 원래 정의에서 시작하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리들을 끌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함수의 극한을 배우긴 배우는데 고교 과정에서의 함수의 극한은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원래 지도를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지도를 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미적분을 배우려면 극한을 빼놓고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직관적으로 지도에서 가르치는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엄밀하게 이제 이 극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 대학 가서 배울 수 있겠지. 근데 어찌 보면 또 좋은 거야. 정의가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식 같은 것도 따로 증명이 없어.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근데 또 달리 얘기하면 정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관성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x가 발산을 하든 혹은 특정한 지점에 모이든 fx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어. 장점이자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내용에. 자, 계속 갈게. 이게 지금 4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4번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데. 자, 개념 3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x가 a로 접근을 할 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함수의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x가 a로 접근한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이거 봤잖아, 조금 전에. x가 a로 접근을 할 때 fx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만 얘가 l로 가더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접근하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m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자, 그거 또 나왔어. x가 a로 접근하는 상황이 또 나왔어. 근데 뭔 차이가 있길래 얘가 다시 나왔나? 이번에는 이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 경우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 fx가 특정한 지점으로 접근하지 않더라, 이 얘기야. 다른 상황이야. 얘는 L로 수렴을 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저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역시나 예를 들어볼게. 계속 쓰던 함수 쓰자. y는 x분의 1 혹은 fx는 x분의 1.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려먹어 봅시다. x축, y축. 자, 이번에는 리미트 x를 무한이나 음의 무한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한번 보내볼게요. 원점이지, 그치? 원점이야. 그러면 쌤이 리미트 x를 원점으로 보내볼게. 0으로 보냈어. 그럴 때, 자, y는 x분의 1 또는 fx가 x분의 1이니까 바로 함수를 이번에는 적었어.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거를 관찰해보면, 자, 연습됐죠? 0에 점점 가까워지지. 여기서 시작하자. x가 여기 있어. 그럼 y 값은 여기가 돼. x가 이쯤 왔어. 그럼 y 값은 이쯤이 되겠어. 다시 x가 여기에 왔어. 그렇다면 y 값은 이쯤이 되겠어. 근데 끝이 없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점점 영원히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렇다면 y 값은 계속 이 그래프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이 그래프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y값은 x가 원점에 1로 못 넘어가야 되더라. x가 원점에 한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타고 y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그렇지. 잘 얘기했어. 커지겠지. 커진단 말이야. 계속 커진다고. 직관적으로. 얘들아, 무한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립니까? 영원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려? 무한의 세계를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해줘야지. 그래프가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랬으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0에 가까워질 때 이 y값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렇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어떤 기호로 표현을 했죠?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기호 이름 뭐라고? 무한대야. 이건 영어로 안 해. 무한대 기호라고 얘기한다고. 계속 커진다고. 그럼 니들도 얘기할 수 있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 이 녀석은 한없이 커진다. 물론 사실 이걸 방향성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그냥 좀 정확하게 할게. 한없이 커지니까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무한대라고 적을 수 있다고. 즉 fx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했더니만 물음표가 사라졌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했네. fx가 한 곳으로 모이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fx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한없이 커지든가 혹은 또 다른 얘기도 할게.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 녀석을 발산한다고 얘기한다고. 왜냐면 모이지 않잖아. 퍼져나가고 있잖아. 그게 수학에서의 발산이야. 어느 무한대로 발산했다 지금은? 양의 무한대로. 대신 지금 하나 요거 얘기는 첨언을 할게. 내가 요 그래프를 이용했고 오른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자, 뒤에서 바로 얘기하겠지만 이 녀석은 0의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갔을 때 0의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다른 예를 한 번만 더 들어볼게. 어떤 예를 들까? 어떤 예를? 혹시 예를 사용했고. 자, 우리 이 함수 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2차니까 니들이 흔히 그리는 그림은 아닌데 근데 사실 이 정도 그래프 정도까지는 그려줘야 돼. 니들 극한을 따지려면. 만약에 나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모른다? 그럼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른 걸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요 그래프는 여기 x축, y축이 있을 때 요 x제곱분의 1부터 한번 살펴볼게. x제곱분의 1 그래프는 쉬워.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뭐 1 넣으면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9분의 1 하니까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그래프와 전체적인 모양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다만 얘는 x에 음수를 넣으면 이 녀석이 함수값이 음수가 되니까 원점 대칭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얘는 음수를 넣어봐야 뭐 시켜버리니까 제곱시켜버리지, 그치? 제곱시켜버리니까 마이너스 1을 넣거나 1을 넣거나 y값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져.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학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f-x equal fx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 fx를 무함수, 즉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실제 이 식을 보게 되면 얘를 만약에 fx라고 보면 fx식이나 f-x식이나 똑같지. 마이너스 x 넣어도 x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함수로서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데 대칭이동 배웠죠?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y축 대칭으로 얘는 거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든. 그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y에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y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y꼴로 정리한 식이지. 얘들아 기본 대칭이동 얘기해봐.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가 반대야? y의 부호 반대지. 그 정도만 얘기할게. 그러면 y의 부호가 반으로 된 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반대로 그려질 거야. 그림 그릴게. 이렇게 생겼어. 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굴뚝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x축에 대해 적는 거지. 자, 흔히 쓰일 수 있는 그래프고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외우세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다면 리미트 마찬가지야.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그래프 함수를 적으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리미트 x가 0으로 갔죠? 극한은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라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로 가냐고. x가 원점에 가까워지지. 원점으로 모이지. 그러면 y값은 이 그래프를 타고 밑으로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겠지, 그지? 가다가 멈추지 않겠지? 혹은 x가 이쪽 방향으로 접근을 해도 이 그래프를 타고 역시 어디로 갈 것이다? 아래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끝이 있어? 한없지, 그치? 끝이 없지, 그치? 계속 내려간다고. 그런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음수야, 양수야? y값은 원점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지, 그치? 근데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지? 이럴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무한히 커지는데 음의 방향으로 커지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 이 얘기야. 그럼 이 녀석 역시 이 무한의 기호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값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럼 수렴하지 않을 때 바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태를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한없이 양의 방향으로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되겠고, 수렴 상태가 아닌 발산 상태라는 거지. 이해되겠냐? 얘들아 짧게,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제일 처음에 리미트 x가 a라는 특정한 지점으로 접근할 때 fx도 어느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걸 봤어. 그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수렴값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봤냐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혹은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 fx가 어딘가로 모이는 걸 봤어. fx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fx가 0에 수렴한다. 또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 fx가 마찬가지로 0에 접근을 하면 그거 역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세 번째로 본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0 혹은 특정한 값으로 접근을 할 때, 리미트 x가 특정한 값으로 접근할 때 이 f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봤다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남은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 이제 바로 뭐냐면, 자 뒤로 넘어가세요. 11페이지. x이지 x. x가 어디로 접근할 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할 때 이 fx 역시 뭐하고 있는 상태? 발산하고 있는 상태를 보는 거지. 자, 방금 얘기한 거 한번 개괄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 보고 문제를 좀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상태를 얘기한다고. x는 a로 갈 수도 있어. x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세 가지 상태가 있어. x는 a로 갈 수도 있고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럴 때 함수의 극한이란 이 챕터는 그 yfx 구조의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건데, 이 fx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 역시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값으로 모일 수도 있고 혹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 녀석의 경우와 이 녀석의 경우는 모두 조합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얘일 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그래프를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함수가 주어진다면 그 함수를 보고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할 때 fx가 뭔지를 대답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지금 살피지 않은 게 함수 극한의 목적이라고. fx의 방향을 살피는데 fx가 가는 방향은 사실은 답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파로 가든가 양의 무한대로 가든가 음의 무한대로 가든가 답은 셋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우리가 알파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특히 어떤 상태라고 얘기한다. 알파로 접근을 할 때 이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양의 무한대로 가던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뭐 한다고 얘기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산한다라고. 그럼 결국 함수의 극한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든 말든 fx의 극한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니들의 답은 두 가지야. 뭐 하든가 수렴하든가 아니면 뭐 한다. 그 이외의 대답은 없단 말이야. 수렴하든가 발산하는 거야. 그럼 그걸 대답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렴을 하잖아? 그 모였다는 얘기거든. 그 모이는 지점을 얘기해 줘야 돼. 그게 바로 무슨 값이냐면 극한값이야. 존재한다는 얘기해야 돼. 그 다음 발산한다고 얘기했지. 사실 발산할 때는 발산한다고 적으면 답이 맞긴 맞는데, 근데 본인들이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발산을 할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지 살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발산 상태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진동 발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언급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논외로 우선은 할게. 자, 어쨌든 fx의 결과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별도의 첨을 하나만 할게.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얼마일까?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한에서 무한을 빼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어.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무한도 다양한 무한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무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산은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 무한대는 값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주어진 fx의 극한을 물으면
자, 주어진 녀석의 극한이 뭐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혹은 주어진 녀석의 극한은 알파로 수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틀렸어. 무한대는 뭐가 아니다?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극한값을 물었다면, 니들이 조사해봤더니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다면 극한값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라고. 극한값은 오로지 뭐 할 때만 얘기할 수 있다? 수렴할 때만 얘기할 수 있어. 질문을 틀어볼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fx가, 그러니까 리미트가 어디로 갈 때 x가 fx의 극한을 물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극한값이 아니라 극한을 물으면 질문이 다른 거라고. 오케이? 포인트는 극한은 양의 무한대는 혹은 음의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는 거 우선 잊지 마. 오케이. 개괄을 했는데 자 빨리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 4번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접근을 할 때 이 fx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자면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는 얘들아 무한대를 가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 얘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역시 쌤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 간단하게 그냥 2차 함수로 접근을 했네. 자, 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쉬운 그래프. 그냥 x제곱이라고 해볼게. y는 fx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그러면 꼭지점이 원점이고 아래 볼록한 그래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릴게.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거냐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거야. 양의 무한대로. 그럼 x가 점점점 커지지. 그래프 보고 얘기해라. x가 점점점 커져. 그때 y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지. 그치? 이제 뭔가 이해를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때 x제곱 또는 fx는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한글로 표현해봐. 양의 무한대로 뭐 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학법 없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두 번째 봐봐. 리미트 x가 얘들아 음의 무한대 이쪽 방향으로 갈 때 x제곱을 또 살펴보자. 그럼 x제곱을 살폈을 때 그래프 여기 있어. 왼쪽으로 가는 거야.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x가 왼쪽으로 가. 그런데 극한은 fx를 묻는 거라고. 그럼 fx가 얘 역시 우함수 y축 대칭이니까 x가 왼쪽으로 점점점 갈 때 y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그 커진다고 지금. y 값은 상하를 보는 거 아니야. 내려가지 않았잖아. 점점점 커지지. 그치? 이 경우에도 얘는 뭐 한다? 발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무한으로? 그렇지. 양의 무한. 얘들아 정답은 그래프에 다 있어. 읽는 방법만 터득하란 말이야. 읽는 방법만. 자, 내가 틀어볼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가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y 값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럼 앞에 뭐 붙여야 돼? 그렇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리미트 x, a 혹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 또는 음의 무한으로 갈 때 fx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살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좋아 얘들아.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쌤이랑 예제 풀고 그 다음 유제 풀 시간을 줄게. 이해했는지 한번 내가 살펴보겠어. 지워놓고 하자. 오케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사례들. 대표형 1번. 자, 대표형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거기 보면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얘기했지. 자,
극한을 조사한다는 거는 이 얘기야. 극한을 조사하는 건 크게 첫 번째는 이거야. 주어진 대상 함수가 뭐 하든가 수렴하던가 혹은 발산하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돼. 그걸 얘기해야 돼. 만약에 발산을 한다. 사실 발산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답이야. 근데 이왕이면 쌤은 요구하는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까지 얘기해달라고. 그 다음 극한을 조사했는데 수렴을 하더라 이 얘기야. 어디 모이더라. 그러면 수렴한다고 적으면 안 돼. 뭘 적어줘야 돼? 그 수렴하는 지점을 얘기해줘야 돼. 어디로 수렴하는지 수렴값을 구해줘야 돼. 달리 얘기하자면 극한값을 구하라 이 얘기야. 자 그럼 실제로 해볼게. 자 밑에 풀이 볼 필요 없어. 실만 딱 보고 같이 생각해봐. 리미트 x가 어디로 접근한다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로 접근을 한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을 한대. 그럴 때 니들이 극한을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함수를 나는 가로까지 치고 얘야 지금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6이라는 분수 함수야. 분수 함수. 니들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분수 함수. 자 그럼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지.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분모가 얼마입니까? 0이지.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고1 과정에서 함수값으로 얘기하자면 답이 없는 거야.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얘기는 쌤 이거 계속 강조한다. 니들 그냥 막 풀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는 아니야. 아니지 그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 뜻은 x가 마이너스 2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얘기 즉슨 분모도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라고. 그런 수학에서 논리 모순이 없는 거지. 분모가 0은 아니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풀리니까 낸 거다. 자, 이 식이 분모가 0이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들이 다룰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 x 플러스 2분의 1은 두고 위에 잘 보면 식이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고 실제로 됩니다. 얼마로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2랑 그 다음 뭐고? 땡큐. 잘하네. 자, x 마이너스 3이 돼.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게 이제 허용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는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자 이 부분이 있지.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라고. 얘들아 이런 식은 불가능하지 그치? 근데 이 식은 어때? 이건 가능하지 그치? 이거 약분시키면 얼마야 이거? 이 식은 불가능한 식이야. 분모가 0이니까. 근데 얘는 0이 아니니까 가능해. 0.01분의 0.01, 0.01분의 0.01 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얼마야 이거? 당연히 1이지 그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얘하고 얘 구조는 똑같지 그치? 그럼 얘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것도 맞는데 0에 가까워지는 그 값들 역시 계속 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어느 순간이든 얘들의 값이 똑같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그렇지 약분이 된다라는 거야. 얘가 0.1이면 얘가 0.1이야. 얘가 0.001이면 얘도 0.001이라고. 그러니까 약분이 된다고. 정확히 같아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약분이 되는 거니까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 그럼 이제 누구밖에 안 남냐면 리미트 이 부분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지워지고 대상 함수는 누구만 남냐면 얘만 남는다고. x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래프 안 그려도 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 마이너스 1.9999 또는 마이너스 2.00001 갈 건데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 녀석도 어디에 가까워져? 그치 마이너스 5에 사실 마이너스 5는 아닌데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수렴값 또는 극한값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의미는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뭐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수렴하고 있고 수렴값은 얼마다? 그렇지. 그럼 뭐 다리비에도 극한값도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 녀석이 꼭 극한으로 들어갈 때 얘가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 리미트가 붙었을 때는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물론 상수함수일 때는 아예 딱 그 값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꼭 마이너스 5가 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 극한이야 극한. 아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얘들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래프를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 녀석은 어쨌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 이 함수 자체는 어차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선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럼 정의 안 된다는 전제에서 지워보면 이거 몇 차 함수야 그냥? 아까 우리 했잖아. 1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지금 3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들이 마이너스 2에선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이중이라고 보게 된다면 예 원장님. 죄송해요. 예. 그 제가 저 촬영을 해야 되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예. 핸드폰을 예. 선생님 걸 빌려주시는지. 제 걸 네, 빌려드릴게요. 제가 촬영을 선생님 걸로 해야 되니까 비행기 모드 뭐 같은 거 해서. 아 비밀번호. 네. 되게 길러져서처럼 어떻게 들어가죠? 카메라까지. 요거거든요. 비행기 모드 하셨죠? 비밀번호 했어. 동영상 해서 이거대로 되는 거죠? 용량 충분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쏘리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에서 어차피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는 실제로 뻥 뚫려 있는 거라고.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거고 이렇게 뻥 뚫려 있을 때 뭐 니들이 아까 한 거지. 실제로 마이너스 2를 투입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이제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2는 실제로 대입하지 못하지만 얘들 역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극한값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그래프로 해봐. 마이너스 2로 점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거 따라서 점점 1로 가고 이쪽으로 접근을 해도 이거 따라서 점점 1로 가고 어디로 모이는가? 얘가 가까워지는 지점이 어딘가? 마이너스 5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수렴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번 문다. 자 드디어 니들 문제 풀이 시간 오니까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접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어. 1 플러스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분자 얼마냐? 1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그래프로 다루는 게 정석이니까 쌤이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를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를 수 있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함수를 자세하게 다룰 이유는 없어서 쌤이 알려주되 니들은 그냥 기억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쌤이 이 식이 이꼴 y라고 잡았어. 그러면 x-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거든.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까 뭐 앞에 하나는 설명을 했는데 색깔 다른 거 없나? 자 아까 쌤이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를 설명을 했거든. y는 x 제곱분의 1 요 그래프를 그냥 외우세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굴뚝 모양이야. 우함수로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xy축 점근선으로 하는 거 맞아.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 외우는 거야 이거. 오케이? 외우세요. 실질적으로 x값 집어넣어보면 이런 모양의 개괄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애매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봐. 얘도 베이스 타입은 뭐냐면 베이스 타입은 x제곱분의 1이야. 난 니들 도형의 평행이동 배운 거 알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게 베이스 타입이 얘인데 이 빨간색은 뭐 했는지 생각해봐. x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요 x 자리에 x-1이 들어왔지, 그치? 이거 알잖아. x 자리에 x-1이 들어오면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고등수학 거기에서 이 도형의 이동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등수학 상에서 뒷부분 x 자리에 x-1이 들어오면 x축 방향을 1만큼 이동시키란 얘기야. 한 칸 옮기란 얘기야.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1부터지, 그치? 이건 y축 방향을 얼마만큼 가는 거야 또? 1만큼 가는 거 그렇게 그려야 돼. 니들 이거 함수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미분 혹은 또는 적분 파트에서. 그럼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원래 기본 점근선이 x는 0이잖아. 이렇게. 근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다며. 그럼 점근선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게 x에 대한 점근선이 돼. 즉 여기에 누가 생기냐면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잡힌다고. 이런 식으로 점근선 x 1. 그리고 이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1만큼 이동했지. 그럼 한 칸 올라가겠지. 한 칸 올라가니까 얘 그래프는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얘를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그만 내려가. 이렇게 나오고
약간 꺾여 보이는데 봅시다. 정근선도 얘가 아니지. 정근선도 한강 올라오게 될 거니까 y는 1이 정근선이 된다고. 이 하얀색 라인 y는 1, 여기 1이야. 얘가 정근선이 된다 이 얘기야. 그림 잘 그려야 돼 이 부분. 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극한을 볼 수가 있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1로 간대. 1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출발하자 얘들아. 1에 가까워진다고? 오케이. 1에 가까워진다고? 자, 여기가 1이거든. x가 1에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x가 1에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여기 가까워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y값 여기 있었어. 여기 그럼 y값 역시 이 그래프를 타고 점점점 커질 거라고. 그럼 계속 가까워질 거니까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이지 한도 끝도 없다 이 얘기야. 계속 커지지 그치?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리미트 x가 일단 오른쪽 방향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녀석은 뭐 하고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봐 왼쪽에서 가면 어떨까? 이쪽 방향에서 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 타고 계속 올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리미트 x가 1로 접근을 했더니만 얘는 얘 타고 하늘나라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주어진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여라. 첫 번째 조사 결과 발산하더라. 수렴하지 않더라. 발산하더라. 그러니까 수렴값은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발산을 하는데 이왕이면 어느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대답해주면 이해가 100%니까 좋을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요것 한 번만 얘기를 할게.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식을 풀 때 꼭 그래프를 그리는가? 그렇지 않아. 아까 내가 직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를 한 번만 생각해봐.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할게. 1에 가까워질 때는 두 가지가 있어. 1.000, 그러니까 1.01, 1.001, 1.00 뭐 이런 식으로. 혹은 0.9999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야. 오른쪽 방향부터 생각해봐. 1.1이 여기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 얼마냐? 1.1이 들어오면 여기 얼마야? x에 1.1이 들어오면 1에 가까워진다 그랬어. 1은 아니잖아. 그럼 1.1이 왔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야. 1.1이 왔어. 그럼 1 뺐지 여기 얼마야? 0.1이지. 이해하고 있어? 너무 빠르구나. 그럼 얘기해. 이제 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1.1을 넣으면 1 뺐으니까 0.1일 거라고. 그럼 0.1을 뭐 시켰냐면 제곱시켰어. 0.1은 10분의 1이거든. 그럼 제곱하면 일단 얼마가 되냐? 100분의 1이야. 근데 그 100분의 1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이거 번분수인 거 알지? 그거 저거 뒤집어지지, 그치? 그럼 얼마가 돼? 일단. 그치, 100에다가 1 더했으니까 101이야, 지금. 더 가까워져 볼까? 여기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1.01이야. 근데 거기서 1을 뺐어. 그럼 0.01이야. 그럼 0.01, 즉 100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10,000분의 1이야. 그럼 10,000분의 1분의 1이니까 뒤집히잖아. 그럼 얼마가 돼? 만이 되지.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잖아. 원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솔직히 일을 처음 살려하니까 내가 그려준 거지. 이딴 걸 뭐 이런 걸 그려서 합니까? 딱 직관적으로 발산하네. 양의 무한대로. 왼쪽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라 이 얘기야. 0.9가 왔다. 근데 맞아 그래. 0.9가 왔는데 1을 빼면 마이너스 0.1이지만 뭐 시켜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무조건 양수니까 좌우가 다르지 않잖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면 돼. 또 얘기하겠지만 쌤은 보통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0분의 상수는 무한대야. 자, 오해하지 마. 쌤 분모가 어떻게 0이 됩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실제 0이라는 뜻은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어떠한 상수라면 결국 얘는 전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10분의 1분의 1, 100분의 1분의 1, 1000분의 1분의 1 무한으로 가잖아. 다만 얘기는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음의 무한일 거고 K가 양수라면 양의 무한이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혹은 반대로 얘기해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뭘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분모가 무한으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야. 분모가 점점 커져. K는 1이라고 해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조분의 1 어디가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극한 직관의 양극축이야. 0분의 상수는 무한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고. 물론 여기에서 부호를 좀 따실 필요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도 종합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 얘들아, 기회가 왔다 드디어. 유제 1-1번 풀어봅시다. 풀어봐. 정현 그때 이거 풀었나? 네. 그럼 확실히 이해되냐? 네. 이 극한만 진짜 잘 잡아두면 미분은 그냥 따라온단 말이야. 이 극한 처음에 이 부분만 이제 개념이 정말 중요해. 미분은 뭐 너무 재밌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니까. 좀 한번 살짝 다시 한 번만 보시고. 정빈아 뭔가 이해 안 되는 지점 없어? 아 정빈이 아니다. 지영아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네. 확실해. 뭐든 좋으니까 궁금증 있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정빈아 2-1번에 1번 답 뭐야? 3으로 수렴. 엉뚱한 걸 봤구나. 1-1번에 그렇지 3으로 수렴. 잘했네. 극한값 3이지 그렇지. 2번은? 풀고 있어. 오케이. 야, 내가 앞으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했구나. 좀 스피드 있게 나가야겠다. 숙제도 못 주고. 그러면 2번 나와. 오케이, 2번 한번 같이 해볼게. 도와줄게.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함수 극한의 내용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끝내줄 예정이라서 쌤이 만약에 문제 풀이 주는 시간이 부족하면 숙제로 나갈 건데, 근데 숙제 나간 거는 다시 질문 받아줄 테니까 해오기만 해. 숙제도 안 해오고 질문하고 이러면 그때는 성격 좋은 내가 화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니들이 좀 주의해 주면 되겠어. 숙제 깔끔하게 하고 모르는 게 있다. 그건 상관없어. 모르니까 배우지. 그거 다 설명해 주겠어요. 자, 2번은 이렇게 돼 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간대. 근데 네가 극한을 구하거나 혹은 뭐 조사하는 대상 함수가 누구냐면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이야. 확인부터 들어가자. 분모에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어 없어? 분모에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들어가면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한테 행운의 소식은 뭐냐면 실제로 분모가 0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 0이면 장담하는데 분자 0입니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일이지. 마일 플러스 1이면 분자가 0으로 가거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케이스에서는 분자든 분모든 인수분해 들어가야 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외우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공식 어떻게 돼? a 세제곱 플러스 이 버전을 한번 적어볼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를 곱셈 공식 열심히 왔을 거 아니냐? 인수분해라. 이 공식 뭐야? 여기 공식 다시 나온다. 모르면 적어놔야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고등수학 상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 역시 이 원칙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분리를 시켰어야 돼. 분리를.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얘는 이 공식에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 얘가 원주로 돌아오는 거지. 얘하고 얘는 똑같은 구조고 둘 다 0에 가까워질 뿐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 남아있는 함수는 다항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이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야. 2차 함수인데 그릴 필요도 없어. 왜 그립니까? 얼마 투입하면 끝나느냐? 마일 투입하면 끝나는 거라고. 물론 의미는 가까워지는 건데 어쨌든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림까지는.
그럼 집어넣으면 막 1 제곱하면 1 다시 플러스 1 다시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 그래프는 언제 그리냐면 애매할 때 그리는 거야. 애매할 때. 니들이 실제로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함수가 애매할 때 그려야 돼. 지금은 아니야. 3번 나왔어 이거? 3번 요것도 빠르게 설명 한번 할게. 3번도 복습만 잘해줘. 복습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RPM 숙제 확실히 하고 그러면 이해도가 팍팍 늘 것이야. 첫 수를 내버릴 수 없잖아. 자 3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을 한대. 대상 함수는 누구냐면 난 알지. 이들이 이 함수 구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는가? 대입 못합니다. 넣으면 0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들어온 건 아니야. 마이너스 2에 가까운 게 들어온 거지. 그렇다면 이 녀석이 수렴하는가 혹은 발산하는가를 조사해내야 돼. 발산을 하면 어디로 발산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수렴하면 수렴값이 얼마인지 얘기를 해야 돼. 이 정도는 나중에는 직관적으로 풀겠지만 니들은 초보니까 내가 한 번 더 그리겠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기초가 탄탄한 학생인 게 맞아. 이 어떻게 그릴 것인가? 내가 지금 하면 세 번째네. 이 함수의 베이스는 누구냐면 y는 x 제곱분의 1이라 그랬고 쌤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줬지. yx 제곱분의 1은 외우세요. y축을 점근선,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굴뚝 모양으로 생겼어.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 함수에다 무슨 짓을 했는가? 1학년 과정을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이동을 시켰어. 첫 번째, x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원래 얘인데 x 플러스 2로 바뀌었지. 그럼 누구냐면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온 거야. 기억 못한다면 지금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돼.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x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잘 얘기했어. 꼭 이거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너무 쉽게 다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분모가 0이니까 x는 0이었는데 x축 방향을 네가 마이너스 2만큼 밀었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야. 그럼 x 플러스 2가 0이니까 점근선은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라고. x는 마이너스 2가.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원래 굴뚝 모양으로 그려줘야 돼. 이동했으니까.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 y에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양변을 얼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저렇게 만든 거라고. 즉 니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마이너스는 요 기존 그래프에다가 y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기본 4대칭 있잖아 얘들아. y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면 x축 대칭,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 둘 다 보강한다면 원점 대칭, y는 x가 바뀌면 y는 x 대칭. 수학은 무적 아니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축 대칭이다? y에 누가 들어온 거니까? 기본 이 그래프에 y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축 대칭이다? 그렇지. 그렇게 좀 연습을 해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게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야. 그림이 다 있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촉촉촉촉촉 x가 모이겠지. 그럼 그때 y값은 이것 하고 점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지. 발산하는 거지, 그치? 그럼 발산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적는데 양의 무한이야, 음의 무한이야.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무한이 된다, 이 얘기야. 이거 딱 해야 돼. 나는 쌤이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지저분해. 뒤에 차라리 0분의 0 이런 거 계산하는 건 훨씬 쉬워.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이런 그래프가 더 어렵다고 니들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 쌤이 그럼 풀었으면 나중에 혹은 니들이 풀 때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는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직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로 같이 쉽게 생각해봐. 분모 얼마야? 0이지, 그치? 쌤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얘기했잖아. 쉽게 생각해라. 0분의 상수는 일단 뭐다? 무한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니면 100분의 1분의 1, 1000분의 1분의 1 무한으로 간다고. 그럼 얘는 현재 무한이지, 그치? 근데 앞에 뭐 붙었어? 그러니까 무슨 무한이다? 음의 무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진도 쭉 나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쌤이 지금 빨리 좀 해야 돼서 이걸 또 보충이라서 너무 욕심을 부리네. 쌤이랑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하면 여유롭게 깔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니들 보충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서 좀 급하게 나간다. 오늘 좀 미안하다. 할 게 많아서. 자, 4번 문제.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4번 문제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조그맣게 해서 하자.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되겠냐면 2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 함수가 뭐가 붙었냐면 절대값이 붙었어요. 절대값이. 절대값 x-2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그래프 그려줄게 이것도. 자, 확인해봐. 2는 분모 0이야. 이거 좀 이상한 거지, 그치? 아, 그리기 전에 이것도 얘기하자. 답은 이미 나와. 아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 분모 0이지. 분자 1이지. 쌤이 0분의 상수는 뭐라 그랬냐 일단. 그렇지. 0분의 상수는 그 무한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지금 무한의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무한대란 말이야 어찌됐든. 그거만 얘기하면 돼. 근데 여기다 뭐까지 씌워놨어? 절대값까지 씌워놨지, 그치? 그러니까 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양수, 분모는 무조건 0으로 가는데 양수니까 양수 0분의 1은 무한대니까 답은 이미 나오는 거야. 얘야.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자, 함수는 항상 기본 형식부터 생각해야 돼. 1x-2분의 1이야. 이 그래프 못 그린다 그러면 유리함수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럼 문제 생겨. y는 x-2분의 1은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 있지.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기본 그래프 아닙니까? 그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지금. 그럼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x는 2니까 촥촥촥촥촥 점근선이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 x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원래 어떻게 그려주냐면 촥 해서 촥 y축은 여전히 이동 안 했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이게 절대값이 없어.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녀석의 극한을 묻잖아.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상태라면 만약에 저 상태라면 자, 여기가 2입니다. x가 2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럼 y는 이렇게 되겠지. 2에 가까워지면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y는 어디로 가? 뭐해? 어디로 가? 어느 무한으로? 양의 무한으로 가지. 근데 만약에 2의 왼쪽에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타고 어디로 가? 그렇지, 음의 무한이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쌤, 양의 무한, 음의 무한이니까 얘 다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극한이 없어 아예. 없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프,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동일하게 가야 돼. 근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양의 무한이고 이쪽은 음의 무한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건 아예 극한도 없는 거야. 극한도.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씌워놨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지, 그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하고 있기를 바란다.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는 거야.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이 함수에 지금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 보이지? 얘가 x축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접혀 올라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니까 실제 이 그래프는 역시나 굴뚝 모양으로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얘 타고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오케이. 더 나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 쉬세요. 니들 너무 오래 길게 듣고 있었다. 잠깐 쉬어.